안녕하세요. 땅사불제 저자 땅사부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LH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3.29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 국회에서 무산 처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급하게 토지를 매매하신 분들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자, 이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토지 투자 시 주의할 사항까지 같이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없던 일로 시장 혼란만 준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정부는 LH 사태 대책으로 비사업용 토지 규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바로 3.29 대책이죠. 국회에서 투기꾼 잡자고 다수 토지를 규제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정부 급조 대책에 시장만 혼란, 손해본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아파트 이어 땅까지 물려준다. 올해 토지 증여량 역대 최대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올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 증여량도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증여 열풍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3.29 대책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올해 매매와 증여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부동산 3.29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인상입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에서 60%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양도시에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였던 것을 20%로 인상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원래 최대 30%까지 혜택을 주었던 것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행히 이 3.29 대책이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올해 안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보시면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는 50%,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인데요. 여기 이제 3.29 대책이 시행이 됐더라면 70%까지 내년부터 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0% 기존의 이 방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도 현재 변경 전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0%였던 게 변경 후가 됐으면 만약에 70%까지 세금을 내야 됐다라는 거고요. 기본세율도 원래는 10%인데 20%까지.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폐지가 돼서 원래대로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는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시면요. 3년부터 원래는 2018년도 전에는 10%부터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년 되는 째에 30%까지 최대 10년이 되면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3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2019년도부터는 혜택 폭이 줄어들어서 3년 보유하게 되면 6%부터 출발을 해서 10년을 보유하면 20%고요. 15년까지 보유를 했을 때 30%를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3.29 대책 내용대로 만약에 내년에 진행이 됐더라면 완전 폐지가 될 뻔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결국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러면 실제 부동산 3.29 대책이 시행이 됐을 때와 아니면 지금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무산이 됐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간략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억에 매수한 땅을 2억에 양도
팔았다라는 거고요. 필요경비 1,000만 원이 들었고 보유기간 5년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니까 2억이 되겠죠. 2억에서 취득가액 1억을 빼고요.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을 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9천만 원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차익에서 장기특별공제를 빼면요 8,10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기본공제를 뺀 다음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24%에 10%에서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34%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고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361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이 외워놓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 없고요. 어플로 다운 받으시면 되죠. 부동산 계산기라고 해서 다운 받으시고 수치만 입력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329 대책이 폐지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요 2,361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329 대책이 시행이 됐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요 3,6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이가 거의 1,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죠.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에 대한 금액은 훨씬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329 대책 결국 무산이 되었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 매매 관련 상담 오신 분들께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급한 건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좀 더 보유하실 수 있는 정도가 여유가 되신다면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부당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 토지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 토지 투자는요 최소 3년 이상 정도는 보유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로 수익 내는 게 단기간 1년, 2년에 수익 낸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가져가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금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수익을 내는데 최소 3년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투자의 원칙은 좀 세워놓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